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GTX-B에 대해서 얘기 좀 아주 심도 깊게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 GTX-B, 송도 주민들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강남하고 연결이 좀 안 돼서 그런지 좀 기업에서 이 건설사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다른 곳에 좀 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 송도의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착공이 되는 거야? 아니면 준공은 제 날짜 하는 거야? 뭐 이런 또 주민들 요구가 그 중간에 그 청학역도 좀 만들어 달라, 또 주안역도 만들어 달라, 이게 반영이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만 나왔고 설만 분분하고 이 언제 어떻게 착공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좀 그림이 안 잡혔는데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자료를 제가 좀 다 취합을 해서 GTX-B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준공 가장 궁금하세요? 준공 언제 될까? 자, 앞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통이 예정이 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8년 처음에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지연돼서 2030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 투자 대상 사업 지정과 시설 사업 기본계획, 기본 시설 사용 기본계획 RFP를 이제 고시를 했거든요. 이게 떠야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가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이 철도를 놓을 예정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 손들고 나와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RFP인데 이것이 드디어 모양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앞에 제목을 보시면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기로 이제 당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에서 할 거냐, 이게 이제 RFP를 보면 거의 이제 모양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우선 보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민간 투자 사업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BTO도 있고 BOT도 있고, 그런데 여기 GTX-B는 BTO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빌트, 지초, 그리고 트랜스퍼 져놓고 그 모든 소유권을 정부에 넘깁니다. 넘기는데 일정 기간 오퍼레이터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서 공사비 당연히 빼야 되겠고,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윤, 마진 이거를 다 빼서 어느 일정 기간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정부에 넘기는 BTO 방식으로 하겠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최종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에 동의하는 업체는 이제 지원서를 써야 되는 건데요. 그럼 민간 투자 사업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관점인데, 원래 이제 GTX-B 노선의 예성 노선을 보면은 우리 저 노선도 있죠. 노선 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당초 예정은 지금 노선도가 조금 멀리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요 역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요 역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인천대학교인데 이제 송도에 출발하죠. 인천시청 부평.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인천구역입니다. 인천 운행 구간이 바로 이제 부평역까지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거쳐서 청량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까지 14개 역입니다. 당초 계획은 14개 역입니다. 14개 역으로 이제 운행이 되는 건데 이게 운행이 되면 송도에서 서울 중심가까지 30분도 채 안 걸린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 민간 투자 사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하냐면 지금 노선 중에 인천대 입구역에서 용산역까지 이 구간이 한
한 40k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봉역에서 마성역까지 여기가 한 23km 구간인데 이게 두 개 구간, 여기도 민간 투자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 투자 업체는 이 두 구간을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 철로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 구간이 들어가는 공사비만 해도요 한 3조 8,400억 정도로 될 걸로 지금 국토교통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조 8,421억 정도가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용산역과 상봉역 요 사이가 떠 있잖아요. 여기는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 통해서 이 구간은 공사를 하겠다. 이른바 재정사업 구간입니다. 용산역과 상봉역까지 한 19.95km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재정 구간으로 하겠다. 여기도 국고가 한 2조 3,511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2조 3,511억. 두 개 다 합한 사업은 이게 건 6조가 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3조 8,421억은 민간 사업자가 조달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구간 용산역과 상봉역은 재정 구간으로 여기는 국가가 주도하는데 여기는 바로 공사 발주가 날 것 같습니다. 재정 사업 구간은 바로 공사 발주가 나는데 민간 사업 구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우선 이 구간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4개 역으로 정해졌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고시 전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 주안역과 지금 청학역을 정차역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가 좀 이 부분을 고민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역을 하나 만드는데도 한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 구간이 두 개 다 민간 사업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이 4천억이 추가로 투입이 되면 과연 민간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흔쾌히 수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또 사업 기간도 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국토교통부가 절묘한 한 수를 냈어요. 이게 뭐냐면 14개 역으로 하되 단 3개 역은 민간 투자 사업자가 3개 역을 추천하면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영업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인파가 많은 지역에 또는 드론 환승역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에 정거장을 추가로 만들자고 요청을 해오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3개 역까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7개 역까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환승역 역할을 하고 있는 주안역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청학역 여기도 주안역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두 구역이 다 역이 생긴다 그러면 인천을 통과하는 역은 모두 5개 구간이 역이 될 것입니다. GTX-B가 전체 17개 역까지 될 수 있고 그중에 5개 정거장이 인천에 들어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게 이제 기간에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그 사업자 이제 고시가 떴지 않습니까? 고시가 뜨면 이제 희망 사업자가 서류를 꾸미고 자기들의 재정 상태, 재무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자금이 이제 3조가 넘는 공사다 보니까 자금 조달 내역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정부가 120일을 줬어요. 그래서 11월 초에 이제 접수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한 걸 가지고 국토부는 금년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업체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고 그 뽑힌 업체와 이제 내년에 협상을 하면서 해당 사업 부진의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 보고 그래서 2024년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다른 구간을 보니까 GTX B 노선 정도 구간이면은 소요 시간이 한 72개월 정도가 소요를 공사하는데 필요한 소요 기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간을 계산해 보면 2030년에 개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업에 대해서 3조가 넘는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국내의 대형 건설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큰 기업 두 군데가 적극적으로 우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 네, 포스코는 송도가 주는 어떤 메리트 같아요. 송도 개발에 많이 참여해 왔고 송도 사업을 주관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 GTX B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대가 대우건설인데요. 대우는 GTX 시공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당연히 이제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두 회사가 지금 아주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GTX B는 그렇다 치고 그럼 GTX D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GTX D도 좀 우리 그 서구 검단 또는 이제 더 나가서 김포 주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GTX D는 이번 고시에 포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문구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업 제안자, 민간 사업 제안자가 사업서 제출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GTX D와 B 노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인데 여기에 만나는 것을 고려해서 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GTX D가 B 노선을 일부 또는 어느 구간을 전체를 또는 공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GTX B 노선을 GTX D가 일부 구간 또는 전체를 공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달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GTX D 노선도 공사에 굉장히 청신호가 열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GTX B와 관련 얘기 좀 정리 좀 해보면요. 지금 정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이제 사업 고시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발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으로 사업은 하기로 했고 민간 사업 구간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인천대 입구역, 용산역 그리고 상봉역과 마성역 이 구간이고 전체 공사비 민간 투자 공사비는 3조 8천 한 400억 정도가 투자될 걸로 예상이 되고 원래 14개 역인데 3개를 민간 사업 제안자가 요청할 경우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금 양해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안역과 청학역 신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 착공해서 제반 행정 절차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면 2030년 개통이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GTX B 우리 특히 연수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GTX B 노선 공사와 관련된 얘기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